김지우는 장례식장의 마지막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난 빈 홀에서 엄마의 영정 사진만이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죠. 한영숙, 그녀의 어머니는 이제 세상에 없습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떠난 후 둘만의 시간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어요. 지우는 검은 상복을 정리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조문을 마친 친척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고 이제 완전한 침묵만이 남았어요. 엄마의 장례를 치르는 내내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 깊은 곳에서 오는 무거운 돌덩이 같은 감정만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죠. 형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날 덜 외로울까? 지우는 중얼거리며 장례식장에 정리된 음식들을 바라보았어요. 마지막까지 남아 도와준 이모도 방금 전 피곤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였죠.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지우는 처음으로 완전한 고독을 느꼈습니다. 그때였어요. 장례식장 입구에서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들었고 낯선 두 사람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았죠. 중년의 여성과 그보다 약간 젊어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두 사람은 문상객 명부에 이름을 적지 않고 영정 앞에 조용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지우는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낯선 이들의 얼굴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여자는 품이 있는 검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남자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죠. 그들이 영정 앞에서 묵념을 마치고 돌아서는 순간 지훈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저 얼굴, 지훈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엄마의 그림 속에 있던 인물들, 엄마가 평생 그려왔던 익명의 얼굴들이었죠. 특히 그 여인의 얼굴은 엄마가 작업실에서 늘 바라보던 초상화 속 인물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지우는 숨을 멈추고 그들이 나가는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말을 걸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들이 떠난 후 지우는 서둘러 주차장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검은색 외제차가 멀어지는 것만 볼 수 있었죠. 지우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엄마의 삶에 대한 의문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엄마는 항상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일 외에는 별다른 관심사가 없었죠. 하지만 지우는 엄마의 작업실에 걸린 그림들이 단순한 창작물이 아니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장례식장으로 돌아온 지우는 엄마의 영정 사진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항상 부드럽게 미소 짓던 엄마의 얼굴이 마치 비밀을 간직한 채 그녀를 응시하는 것만 같았어요. 지우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알던 엄마는 어쩌면 진짜 엄마의 일부분에 불과했는지도 모른다고요. 그날 밤 지우는 장례식장에 가니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을 때마다 그 낯선 여인의 얼굴과 엄마의 그림이 겹쳐 보였어요. 엄마가 평생 그려온 그림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아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엄마, 내가 몰랐던 당신의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지우는 속삭였어요. 창문 너머로 어둠이 깊어가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내일부터 시작될 탐색의 여정을 예감했습니다. 엄마가 남긴 것은 침묵 속의 단서들 뿐이었지만 그 단서들이 가리키는 진실을 찾아야만 했죠. 지우는 처음으로 엄마의 죽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우는 마지막 장례 절차를 마치고 엄마의 유품을 챙기기 위해 평생을 살아온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현관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엄마 없는 집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어요. 열쇠를 돌리자 익숙한 나무 바닥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평소 들리던 엄마의 다녀왔니? 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신발을 벗고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 소파에 널브러진 엄마의 카디건, 찻잔에 남아있는 차의 흔적, 다 읽지 못한 책이 펼쳐진 테이블까지. 모든 것이 엄마가 잠시 외출했다가 곧 돌아올 것처럼 그대로였습니다. 지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아직도 엄마의 향기로 가득한 집 안이었죠. 유품 정리부터 해야겠네. 중얼거리며 지우는 엄마의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밝은 햇빛이 들어오는 방이었어요. 한영숙은 이곳에서 평생을 그림과 함께 살았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유화 물감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죠. 벽면에는 완성된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이젤 위에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작품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작업실을 둘러보았어요. 그러다 어제 본 여인의 초상화를 발견했습니다. 벽에 걸린 그 그림은 다른 그림들보다 오래되어 보였죠. 지훈이 그림을 내려 뒷면을 살펴보니 희미하게 LYS라는 이니셜이 적혀 있었어요. 엄마의 이름은 한영숙인데 왜 영어 이니셜이 적혀 있는 걸까요? 호기심에 가득 찬 지우는 다른 그림들도 확인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그림 뒷면에는 같은 이니셜이 적혀 있었어요. 그림 속에는 같은 인물들이 반복해서 등장했죠. 장례식장에 왔던 여인과 남자, 그리고 어린 소녀의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이 사람들이 누구인 거죠? 지훈의 손길이 엄마의 책상으로 옮겨갔어요. 서랍 안에는 오래된 성당 미사 노트가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외국 주소가 적힌 메모지가 툭 떨어졌죠.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주소였어요. 지우는 메모지를 들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엄마가 미국과 어떤 관계가 있었던 걸까요? 평생 해외여행 한 번 다녀온 적 없다고 했는데 말이죠. 미사 노트를 더 자세히 살펴보니 몇 년 전의 날짜가 적힌 페이지에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성당에서 기도했습니다. 서린이와 지훈이를 위해. 언젠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지훈은 눈을 크게 떴어요. 서린이라는 이름은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무슨 용서를 바라던 걸까요? 지훈의 마음속에 혼란이 일었죠. 엄마의 삶에 자신이 알지 못했던 비밀이 있다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져 갔습니다. 지훈은 더 많은 단서를 찾기 위해 작업실 구석구석을 살폈어요. 책장 뒤편에 감춰진 작은 상자를 발견했죠.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엄마와 모르는 남자, 그리고 아기가 있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새 출발, 1985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1985년이면 지훈이 태어나기 전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아빠가 아니었죠. 지훈의 아버지와 엄마는 1990년에 만났다고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사진 속 아기는 누구일까요? 지훈은 발견한 단서들을 모아 거실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이니셜 LYS 미국 주소, 서린이라는 이름, 그리고 낯선 가족 사진까지. 모든 것이 점점 복잡해져 갔어요. 지훈은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죠. 성당. 엄마가 다니던 성당에 가봐야겠어. 지훈은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어요. 엄마가 30년 넘게 다녀온 성당은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해 알록달록한 빛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지훈은 조심스럽게 성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사를 마친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고 있었어요. 지훈은 오랫동안 이 성당을 맡아온 김 신부님을 찾았습니다. 70대 중반의 노신부는 지훈을 보자 슬픈 미소를 지었죠. 영숙 씨 딸이구나. 어머니 장례에 가려고 했는데 몸이 안 좋아서 가지 못했어. 참으로 훌륭한 분이셨지. 지훈은 김 신부님과 함께 성당 옆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엄마가 남긴 흔적들에 대해 물어볼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작은 티테이블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지훈은 조심스럽게 질문을 꺼냈죠.
신부님, 엄마에 대해 제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작업실에서 이상한 것들을 발견했거든요. 김 신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숙 씨는 늘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떠나온 가족을 그림에 담았다고 했지요. 하지만 끝내 그 이름은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으셨어요.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떠나온 가족이라니, 그림 속 인물들, 장례식장에 왔던 사람들, 그리고 설인이라는 이름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다른 가족이 있었던 건가요? 신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훈의 손을 살며시 잡았죠. 내 어머니에게 직접 듣는 게 좋을 텐데,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되었구나. 영숙 씨는 젊은 시절 미국에서 살았어.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국으로 홀로 돌아왔지. 그리고 너를 낳고 기르면서도 늘 첫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을 안고 살았단다. 지우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신이 알던 엄마의 모습이 완전히 새롭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평생 비밀을 간직한 채 살아온 엄마의 삶이 가슴 아프게 다가왔죠. 그럼 저에게 언니가 있는 건가요? 그렇단다. 김 신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미국에 두고 온 딸이 있어. 아마 그 사람이 장례식장에 왔던 여인일 거야. 지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너무 빠르게 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평생 혼자라고 생각했던 자신에게 언니가 있다니. 그것도 모르는 채 지나온 세월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죠. 왜 엄마는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신부는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영숙 씨는 자신이 한 선택에 대한 죄책감으로 평생을 살았다. 그림으로만 그 마음을 표현했지. 직접적으로 말하는 건 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야.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무거운 비밀을 안고 살았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지우는 지금까지 발견한 단서들을 신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니셜 LYS는 무슨 뜻인가요? 딸의 이름을 딴 예명이었어. 신부가 말했어요. 어머니는 미국에서 화가로 활동하기 시작했거든.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든 그림에 똑같은 이니셜을 남겼다는 것은 엄마가 그 시절을 잊지 않으려 했다는 의미였을까요? 두고 온 가족을 향한 그리움의 표현이었을까요? 저 언니를 찾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부는 미소를 지었어요. 장례식장에 왔다면 그분도 너를 찾고 있을 거야. 어머니가 남긴 주소로 연락해 보는 건 어떻겠니?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성당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어요. 몇 시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발견한 메모지의 주소로 이메일을 보냈어요. 간단하게 자신이 누구인지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더디게 흘렀어요. 지우는 엄마의 그림들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며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림 속 웃고 있는 여인과 남자, 그리고 그들 사이의 아이. 그것은 엄마가 그리워했던 가족의 모습이었군요. 셋째 날 아침, 지훈의 메일함에 답장이 도착했어요. 지훈 씨, 메일 감사합니다. 저는 이설인입니다.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늘 오후 3시 카페 블루가든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온 거예요. 이설인, 자신의 언니, 이름을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죠. 지훈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언니와 닮았을까요? 같은 눈, 같은 코를 가졌을까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카페에 도착한 지훈은 창가 자리에 앉아 초조하게 문을 바라보았어요. 마침내 카페 문이 열렸고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우아한 걸음걸이로 주변을 둘러보던 그녀와 지훈의 눈이 마주쳤어요. 서리는 천천히 다가와 지훈의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정말 엄마를 닮았어요. 같은 눈매, 같은 미소선.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서 있기만 했습니다. 지훈 씨, 만나서 반가워요. 서린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조용했어요. 지훈과 닮은 점이 있었죠. 앉으시겠어요? 지훈이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처음 몇 분간은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무엇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였죠. 결국 서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많이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장례식에서야 뵐 수 있었네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 어머니와 연락하셨어요? 직접적인 연락은 없었어요. 몇 년 전 어머니의 그림이 LA의 한 갤러리에 전시된 적이 있어요. LYS라는 서명으로요. 그때 어머니가 한국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서리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작은 그림 한 점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거기에는 어린 소녀가 창가에 앉아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소녀의 눈에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죠. 이건 제가 10살 때의 모습이에요. 어머니가 떠나시고 나서 그리신 것 같아요. 지우는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붓터치 하나하나에 엄마의 사랑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지금까지 엄마의 그림을 단순한 창작물로만 봤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죠. 엄마는 항상 그림을 그리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저 취미로 시작해서 나중에 전시회도 몇 번 여셨다고 알고 있었는데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리는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는 왜 날 찾지 않았을까? 난 늘 기다렸어요. 언젠가는 문을 열고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냥 떠나버리다니. 그 말에 지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혼자 받았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자신은 엄마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서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몰랐어요. 지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가 이런 비밀을 갖고 계신 줄은 전혀 몰랐어요. 서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픔이 묻어나는 미소였어요. 당신이 사과할 일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 어머니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는 피해자일 뿐이니까요.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각자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서리는 미국에서 디자인을 공부했고 현재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녀 역시 예술적 감각을 물려받은 것 같았죠. 서리는 장례식에 함께 왔던 남자가 자신의 남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머니의 장례식을 알고 오셨어요? 지훈이 물었어요. 몇 년 전부터 한국의 지인을 통해 어머니의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에 왔는데 이미 늦어버렸네요. 서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훈도 함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두 사람은 같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엄마를 기억하고 있었죠. 엄마의 작업실에 가보실래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거기에는 엄마가 남긴 많은 그림들이 있어요. 아마 언니를 그린 그림도 많을 거예요. 지훈의 집에 들어서자 서리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낯선 공간이지만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죠. 아마도 엄마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어서일 겁니다. 서리는 조심스럽게 거실을 둘러보았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아버님과 어머니군요. 행복해 보이시네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엄마와 둘이 살았죠. 서린의 눈길이 책장 위에 놓인 작은 도자기 인형에 머물렀어요.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기억나요? 어머니가 미국에서 가져오셨던 거예요. 제가 5살 때 선물로 받았던 인형인데 지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엄마가 항상 소중히 여기던 물건이었어요. 만지지 말라고 하셨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존재했던 연결고리가 있었던 거죠. 엄마는 표면적으로는 과거를 지웠을지 몰라도 마음속에서는 늘 서린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작업실로 가볼까요? 지훈이 제안했습니다. 작업실 문을 열자 서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벽면에 걸린 수많은 그림들 속에 자신의 모습, 자신의 인생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서린은 천천히 그림들을 하나씩 바라보며 걸어갔습니다. 이건 제 12번째 생일 파티예요. 어떻게 알고 그리신 걸까요? 지훈도 놀랐어요. 그림 속에는 생일 케이크 앞에 앉은 어린 소녀가 있었고 주변에는 친구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마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그린 것처럼 세세한 부분까지 묘사되어 있었죠. 아마도 상상으로 그리신 게 아닐까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정확해요. 제 드레스 색깔, 케이크 위의 초계수, 심지어 친구들 얼굴까지 누군가 어머니에게 사진을 보내드린 게 아닐까 싶네요. 두 사람은 계속해서 그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지우는 새로운 시각으로 엄마의 작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동안 단순한 상상의 산물이라고만 생각했던 그림들이 사실은 엄마의 기억과 그리움을 담은 진실한 기록이었던 거죠. 그림 속 잘생긴 남자와 아이는 늘 같은 구도로 앉아 있었습니다. 늘 멀리서 바라보는 시선으로 그려진 그림들. 그 순간 지우는 깨달았어요. 엄마는 이름 대신 그림에 감정을 담아왔다는 것을요. 그림은 그녀의 속죄, 그리움, 미안함이었죠. 엄마는 항상 창문 쪽에 앉아 그림을 그리셨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마치 저 멀리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처럼요. 서리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어요. 일상적인 서울의 거리 풍경이 펼쳐져 있었죠. 하지만 엄마의 눈에는 어쩌면 저 멀리 미국의 풍경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는 왜 돌아오지 않으셨을까요? 서린이 창가에 이마를 기대며 물었어요. 지우는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서린의 옆에 서서 함께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죠. 두 사람은 각자 다른 시간 속에서 엄마와 살아왔지만 이제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었어요. 작업실 구석에 놓인 캔버스들을 살펴보던 서린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이것 좀 봐요. 지훈이 다가가 보니 여러 장의 미완성 그림들 사이에 특별한 그림 한 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두 여성이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두 인물의 실루엣이 서로에게 기대어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이건 지훈이 속삭였어요. 우리 같아요. 서린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작업하시던 그림인 것 같네요. 두 사람은 감동에 젖어 그림을 바라보았어요. 엄마는 떠나면서도 두 딸이 함께하는 모습을 그리고 싶었던 걸까요? 그것은 소망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언이었을까요? 지우는 다시 그림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림 속에 담긴 이야기, 감정, 메시지를 이해하고 싶었죠. 서린도 지훈과 함께 그림들을 하나하나 들춰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작업하면서도 묘한 교감을 느꼈어요. 같은 피를 나눈 자매답게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는 듯 했죠. 이 그림 뒤에 뭔가 적혀 있어요. 서린이 한 그림을 들어 뒷면을 살폈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글씨로 용서해 주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우는 다른 그림들도 확인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그림 뒷면에는 짧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어요. 보고 싶다, 행복하길, 미안하다.
짧지만 깊은 감정이 담긴 메시지들이었죠. 엄마는 이름 대신 이렇게 마음을 전했던 거예요. 지훈이 감동에 젖어 말했습니다. 직접 만날 수 없으니 그림을 통해 이야기하신 거죠.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는 항상 그림으로 이야기하셨어요. 어릴 적 기억이 나요.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대신 그림을 그려주시곤 했죠. 두 사람은 계속해서 작업실을 살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는 해외 갤러리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프린트물이 나왔어요. 놀랍게도 LYS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엄마는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받는 작가였던 것 같았습니다. 이건 뭘까요? 서린이 묻혀있던 서류 하나를 꺼냈어요. 그것은 변호사 사무소에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최근 날짜가 찍혀 있었죠. 지훈이 편지를 펼쳐 읽었습니다. 김앤김 로펌에서 보낸 거예요. 엄마의 유언장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자고 하네요. 유언장이요? 서린이 놀란 눈으로 물었어요. 네, 여기 보니까 엄마가 남긴 마지막 작품과 재산 분배에 관한 내용이 있다고 해요. 두 딸에게요. 지훈과 서린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 두셨던 거죠. 두 딸이 만나게 될 것을, 함께 엄마의 유산을 나누게 될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엄마는 정말 끝까지 우리를 생각하고 계셨네요. 서린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지훈도 눈물이 나왔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깊은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지, 얼마나 두 딸을 사랑했는지 느껴졌기 때문이죠. 비록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엄마의 마음은 늘 두 딸을 향해 있었던 겁니다. 월요일에 같이 가요. 지훈이 제안했어요. 엄마가 우리에게 남기고 싶었던 마지막 메시지를 함께 들어요.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작업실에 불을 끄고 나왔어요. 이제 엄마의 그림 속에 담긴 의미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지훈과 서리는 김앤김 로펌 앞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지난 며칠간 서리는 근처 호텔에 머물며 서울을 둘러보았고 지훈은 엄마의 그림들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죠. 간간히 메시지를 주고받았지만 아직은 서로에게 조심스러운 사이였습니다. 긴장되네요. 서린이 로펌 건물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엄마가 무슨 얘기를 남기셨을지. 두 사람은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라 15층으로 향했습니다. 로비에 도착하자 젊은 여성 비서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김지훈님과 이설희님이시죠? 김 변호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내를 받아 회의실로 들어가자 50대 중반의 남성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고 친절한 미소를 지었죠. 안녕하세요. 김도연 변호사입니다. 한영숙님의 유언 집행인으로 지정받았습니다. 먼저 두 분의 상실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세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고 김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몇 가지 서류를 꺼냈어요. 지훈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는데 서린이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작은 위로의 제스처에 지훈은 감사한 미소를 지었죠. 한영숙님은 5년 전 저희 로펌을 찾아오셔서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김 변호사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매년 한 번씩 방문하셔서 내용을 조금씩 수정하셨죠. 마지막 수정은 3개월 전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지훈은 놀랐습니다. 엄마가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이죠. 서린도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한영숙님의 재산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현재 거주하고 계신 서울 아파트. 둘째, 예금과 주식 등의 금융자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술 작품들입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계속했어요. 아파트와 금융자산은 두 분에게 균등하게 상속됩니다.
현재 시가로 대략 8억 원 정도가 되겠네요. 각각 4억 원씩이요. 지훈과 설이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금액보다는 엄마가 두 사람을 동등하게 생각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평생 함께 살지 못했던 설인에게도 똑같은 재산을 남겼다는 것은 엄마의 마음이 늘 두 딸에게 공평했음을 의미했죠.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김 변호사가 새로운 서류를 꺼냈어요. 한영숙님은 아니 세계 미술계에서는 알려진 작가의 작품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설인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세계 미술계요? 어머니가 그렇게 유명했나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익명의 작가로 활동하셨지만 미국과 유럽에서 상당한 평가를 받은 작가입니다. 특히 최근 10년간 작품 가치가 크게 올랐죠. 한영숙님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은 채 작품 활동을 하셨고 수익금 대부분을 기부하셨습니다. 지우는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가 그저 취미로 그림을 그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작가였다니. 설인도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영숙님께서 두 따님에게 남긴 마지막 작품입니다. 말을 마친 김 변호사는 조수를 불러 커다란 포장된 캔버스를 가져오게 했어요. 조심스럽게 포장을 풀자 큰 유화 작품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목은 설인과 지훈이었어요. 그림 속에는 두 여성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설인이고 다른 한 명은 지훈이었죠. 놀랍게도 두 자매는 서로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어요. 마치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 만난 자매처럼 그 얼굴에는 기쁨과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네, 이걸 언제 그리신 거죠?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저도 모릅니다. 3개월 전 마지막 방문 때 맡기셨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 그림은 마지막 유작으로 현재 미술시장에서는 약 50억 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50억이요? 설인이 놀라 소리쳤어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영숙님의 작품들은 최근 몇 년 사이 가치가 급등했습니다. 특히 이 마지막 작품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죠. 물론 두 분께서 원하신다면 팔지 않고 보관하셔도 됩니다. 이 작품 역시 두 분에게 균등하게 유증되었습니다. 지훈과 설이는 말없이 그림을 바라보았어요. 그림 속에서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자매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엄마는 이미 이 순간을 예견했던 걸까요? 두 딸이 만나 서로를 알아가게 될 것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영숙님께서 두 분에게 남기신 편지가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2개의 봉투를 꺼내 각각 지훈과 설인에게 건넸어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았습니다. 지훈의 것에는 지훈에게라고 적혀 있었고 설인의 것에는 설인에게라고 쓰여 있었죠. 엄마의 정갈한 글씨체였습니다. 편지는 개인적인 내용이니 따로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가 제안했어요. 필요한 사항은 모두 전달해 드렸으니 유산 상속 절차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미팅이 끝나고 두 사람은 로펌 건물을 나왔습니다. 각자 손에는 엄마의 편지가 들려 있었고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고 있었어요. 50억 원의 그림보다 더 값진 것은 엄마가 평생 두 딸을 마음에 품고 살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편지 읽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설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각자 읽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나눌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서로 이야기하고요. 설이는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근처 공원이 있는데 거기 가볼까요? 두 사람은 로펌 근처의 작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각자의 편지를 열었어요. 봉투 안에는 엄마의 글씨로 가득 찬 편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지훈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순간에도 너는 아마 옆방에서 책을 읽고 있겠구나. 항상 가까이 있었지만 내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전하지 못했어. 미안하다. 서린도 자신의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사랑하는 서린아, 너를 두고 떠나온 그 순간부터 내 마음은 온전히 자유롭지 못했단다. 날마다 너를 그리워했고 내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생각했어. 두 사람은 각자의 편지에 빠져들었습니다. 평생 말하지 못했던 엄마의 진심이 마지막 글자 하나하나에 담겨 있었어요. 편지를 다 읽은 후 지훈과 서리는 한동안 말없이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엄마의 말이 깊이 새겨지고 있었죠. 초여름의 따스한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어요. 먼저 입을 연 것은 서린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내가 18살 때 몰래 졸업식에 오셨대요. 맨 뒷자리에 앉아 계셨다고. 지우는 놀란 표정으로 서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그때가 언제였죠? 1998년이요. 그때 저는 어머니가 한국에 계신지도 몰랐어요. 서린은 슬픈 미소를 지었죠. 수많은 사람들 속에 어머니가 계셨다니.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1998년이면 자신이 8살 때였군요. 엄마가 며칠 동안 출장을 간다며 집을 비웠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미국에 다녀오셨던 거였네요. 엄마는 제게 당신에 대해 말하지 못해 평생 미안했다고 하셨어요. 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걸 알려주고 싶었지만 적절한 때를 찾지 못했다고.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한텐 그때의 선택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설명하셨어요.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린 결정.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같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자매였어요. 그 사랑의 형태는 달랐을지 몰라도 깊이는 같았죠. 저, 배고프지 않으세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갑자기 텅 빈 위장이 느껴졌어요. 서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좀 배고프네요. 아침부터 긴장해서 제대로 먹지 못했거든요. 근처에 엄마가 좋아하던 김밥집이 있어요. 가볼까요? 지훈이 제안했습니다. 서리는 조금 놀란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았어요. 엄마가 좋아하던 김밥이요? 어떤 맛인지 궁금하네요. 두 사람은 공원을 나와 5분 정도 걸어서 작은 김밥 전문점에 도착했습니다. 행복김밥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린 오래된 가게였어요. 지훈은 서린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 지훈이구나. 가게 주인 할머니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머니는 좀 어떠시니? 몇 주째 안 보이시던데. 지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의 얼굴에 슬픔이 번졌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영숙이가 참 착한 사람이었는데. 네, 그래서 오늘은 언니와 함께 왔어요. 미국에서요. 할머니는 서린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아, 그랬구나. 영숙이가 가끔 딸 얘기를 했었어. 해외에 있다고. 참 닮았구나, 두 사람. 서린은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어요. 할머니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죠. 엄마가 자신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우리 엄마가 늘 드시던 김밥 주세요. 지훈이 말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알았다. 참치 김밥에 단무지 빼고 맞지? 지훈은 미소 지었어요. 네, 맞아요. 두 사람은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런 날은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있는 게 좋네요. 지우는 서린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엄마의 장례식 날, 형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날 덜 외로울까? 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제 그 답을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김밥이 나왔고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나눴어요. 설인이 한 입 베어 물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던 김밥. 이런 맛이었구나. 지우는 미소 지었어요. 엄마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이 집에 오셨어요. 특별한 날이면 저도 데리고 오시곤 했죠. 미국에서도 김밥을 자주 해주셨어요. 설인이 추억에 잠겨 말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아쉬운 표정을 지으시곤 했는데 아마 이 맛이 그리우셨나 봐요. 두 사람은 김밥을 먹으며 천천히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지우는 엄마와 함께했던 소소한 일상을, 설이는 어린 시절 미국에서의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말하면서 둘은 서로의 삶에 엄마가 어떻게 존재했는지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죠. 어머니는 제게 늘 한국 얘기를 해주셨어요. 설인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사계절, 음식, 사람들. 마치 동화처럼 들려주셨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그리움이었던 거예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는 저한테도 늘 세상은 넓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미국에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김밥을 다 먹고 나서 두 사람은 천천히 거리를 걸었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를 비추고 있었어요. 지훈이 문득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언니, 엄마의 그림들로 전시회를 열면 어떨까요? 작은 규모라도. 설인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어머니의 작품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죠. 정체를 공개하면서요. 네, 그리고 마지막 작품 설인과 지훈도 함께 전시하고요. 지훈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의 인생 이야기를 그림과 함께 보여주는 거예요. 설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완벽해요. 저도 돕고 싶어요. LA의 갤러리 친구들에게 연락해 볼게요. 어쩌면 서울과 LA에서 동시에 전시회를 열 수도 있을 거예요. 지우는 설인의 열정에 감동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은 어느새 사라지고 마치 오랜 친구처럼 자연스러워졌어요. 엄마의 그림 속 두 자매처럼 서로를 향해 미소 짓는 모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언니, 저도 LA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언니가 자란 곳, 엄마가 살았던 곳을 보고 싶어요. 설이는 밝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 환영해요. 우리 집에 머물러도 좋고, 어머니가 살던 집도 아직 그대로 있어요. 지금은 제가 가끔 사용하고 있지만요. 두 사람은 계속해서 미래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전시회 준비, 서로의 도시 방문, 함께 보낼 시간들. 갑자기 찾아온 자매이지만 이제는 서로의 삶에 중요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엄마의 작업실로 돌아가 볼까요? 지훈이 제안했어요. 그림들을 정리하고 전시회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워봐요. 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엄마의 집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함께 문을 열고 들어가는 두 딸의 모습으로 엄마가 꿈꿨던 그 모습 그대로였죠. 한 달 후 서울 인사동의 작은 갤러리가 분주했습니다. 두 세계를 잇는 그림이라는 제목의 전시회 오픈을 앞두고 마지막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지훈과 설이는 갤러리 안에서 그림 배치를 점검하고 있었죠. 이 그림은 조명이 조금 더 밝았으면 좋겠네요. 설인이 엄마의 초기 작품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미술 디자이너로 일하는 설인의 안목은 전시회를 더욱 빛나게 해주고 있었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명 기사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여기 조금 더 밝게 해주세요. 그림 속 색감이 더 살아나도록요. 한 달 동안 두 사람은 거의 매일을 함께 보냈어요. 전시회 준비를 위해 설이는 미국 일을 잠시 미루고 서울에 머물기로 했죠. 처음에는 호텔에 묵었지만 지훈의 제안으로 이제는 엄마의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서로 다른 취향의 커피를 내리며 나누는 대화가 두 사람의 일상이 되었어요. 작품 설명 패널은 다 준비됐나요? 서린이 물었습니다. 지훈이 태블릿을 들고 확인했어요. 네, 어제 최종 확인했고 지금 출력 중이에요. 1시간 안에 도착할 거예요. 두 사람은 갤러리를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벽면에는 시대순으로 엄마의 작품들이 걸려 있었어요. 초기 미국 시절의 밝고 활기찬 그림들부터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 그리움이 담긴 작품들까지 그림 하나하나에 엄마의 인생이 담겨 있었죠. 여기 보세요. 서린이 한 그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건 제가 10살 생일 파티 때 입었던 드레스와 똑같아요. 정말 놀라워요. 어머니가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기억하고 계셨다니. 지우는 그림을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분홍 드레스를 입은 소녀가 생일 케이크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기쁨과 그리움이 함께 담겨 있었죠. 이 시리즈는 그리움의 순간들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지훈이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그리워했던 특별한 순간들을 모아놓은 거죠. 서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동안 몰랐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저를 생각하고 계셨다는 걸요. 두 사람은 계속해서 전시장을 돌았습니다. 벽 한쪽에는 엄마의 일생을 정리한 연대표가 걸려 있었어요. 1960년 서울 출생, 1985년 미국으로 유학, 1986년 서린 출생, 1992년 한국 귀국, 1993년 지훈 출생, 그리고 2025년 별세까지. 두 딸은 엄마의 삶을 퍼즐 조각 맞추듯 재구성했습니다. 관람객들이 엄마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을까요?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서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해요. 너무 많은 개인사는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어머니의 예술 세계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전시장 중앙에는 특별 코너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정체를 공개하는 섹션이었어요. 그동안 익명으로 활동했던 화가 LYS가 한영숙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녀가 두 세계에서 살며 그림을 통해 자신의 삶과 감정을 표현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아, 김 변호사님이 오셨네요. 지훈이 갤러리 입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 변호사는 정장 차림으로 들어와 두 사람에게 인사했어요. 전시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네요. 한영숙 님이 보시면 정말 기뻐하셨을 겁니다. 도움을 주셔서 감사해요. 서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작품 관련 서류와 저작권 문제를 도와주셔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김 변호사는 미소 지었어요. 그게 제일이죠. 그나저나 해외 갤러리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정체 공개에 관심이 많을 텐데요. 네, 정말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특히 뉴욕과 LA의 갤러리에서는 이번 전시가 끝난 후 순회 전시를 제안해 왔어요. 서린이 덧붙였어요.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큰 반응이네요. 어머니의 작품 세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 같아 기뻐요. 세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갤러리 스태프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손님 한 분이 오셨는데요. 전시 준비 중이라 아직 입장이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꼭 두 분을 만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지훈과 서리는 의아한 표정으로 입구를 바라보았어요. 거기에는 노신사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흰 머리에 단정한 차림의 70대 남성이었죠. 누구실까요? 지훈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서린의 얼굴이 갑자기 굳었습니다. 아버지. 지훈은 놀라서 서린을 바라보았어요. 서린의 아버지, 즉 엄마의 전 남편이었군요. 지훈은 가슴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미국에서 함께했던 가족의 일원이자 자신에게는 낯선 존재였죠. 서린은 천천히 노신사를 향해 걸어갔고 지훈도 조심스럽게 따라갔어요. 서린이 노신사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오셨어요? 노신사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신문에서 전시회 소식을 봤단다. 영숙이의 마지막 전시회라고 해서 서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옆에 서서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훈입니다. 노신사는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네, 알고 있어요. 영숙이가 늘 이야기하던 딸이군요. 네. 지훈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엄마가요? 노신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숙이와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비록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서로의 소식은 알고 지냈죠. 지훈과 서리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가 이런 비밀까지 간직하고 있었다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들어오시겠어요? 서린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직 전시 준비 중이지만 어머니의 작품들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노신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세 사람은 함께 전시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시간이 멈춘 듯한 이상한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전시장 끝에 도달했을 때 세 사람은 엄마의 마지막 작품 서린과 지훈 앞에 섰어요. 그림 속 두 자매가 서로를 향해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 더욱 의미 깊게 다가왔습니다. 엄마는 이 순간까지 예견했던 걸까요? 아름다운 작품이구나. 노신사가 그림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영숙이는 늘 그림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지. 그때 갤러리 스태프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패널 설치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전시 준비가 끝났네요. 지훈과 서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드디어 엄마의 작품들이 세상에 제대로 공개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두 사람은 깊은 숨을 내쉬었죠. 이제 엄마의 이야기, 그리고 두 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전시회 개막식 날 갤러리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정체가 공개된다는 소식에 미술계 인사들과 언론, 그리고 평소 한영숙의 작품을 사랑했던 팬들까지 모여들었어요. 지우는 까만 원피스를 입고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금세 채워질 줄은 몰랐네요. 지훈의 옆에 선 서린이 속삭였어요. 서린은 우아한 남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엄마가 늘 했던 것처럼 단정한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죠. 지훈은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의 작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니. 참 감동이네요. 갤러리 안은 빈티지한 재즈 음악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림을 그릴 때 즐겨 들었던 음악이었죠. 벽에 걸린 작품들은 조명 아래 더욱 생생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천천히 작품들을 감상하며 작은 소리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기 미술평론가 김민우 선생님이 오셨네요. 지훈이 서린에게 말했어요. 엄마의 팬이셨대요. 작품에 관한 에세이도 여러 편 쓰셨다고 합니다. 서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김민우 평론가를 향해 인사했습니다. 평론가는 두 사람에게 다가와 깊은 인사를 건넸어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면목을 볼 수 있어 영광이네요. 한영숙 작가님의 작품은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간극을 아름답게 연결한 다리와 같습니다. 두 자매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이 엄마의 작품 세계를 이미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중요한 작가였던 거죠. 전시장 중앙에는 특별히 마련된 무대가 있었어요. 지훈과 서리는 그곳으로 향했고 갤러리 주인이 두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영숙 작가님의 두 딸, 이서린 씨와 김지훈 씨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익명으로 활동했던 L.Y.S. 내 실체와 그 작품 세계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갤러리 안을 가득 채웠어요. 서린이 먼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린입니다.
많은 분들이 LYS로 알고 계셨던 작가는 제 어머니 한영숙입니다. 어머니는 두 세계에서 살면서 그림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셨죠. 그 이야기 속에는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리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지훈에게 눈짓했죠. 지훈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김지훈입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그림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 속에는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인생의 아픔과 기쁨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어머니의 온전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게 되어 기쁩니다. 두 사람의 소개가 끝나고 갤러리 뒤편에 준비된 스크린에는 한영숙의 삶을 담은 짧은 다큐멘터리가 상영되기 시작했어요. 두 딸이 함께 제작한 영상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초기 작품부터 마지막 작품까지, 그리고 그 사이에 담긴 인생 이야기가 흘러갔죠. 서린의 아버지도 조용히 구석에 서서 영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옛 추억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지우는 그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마도 엄마의 인생에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이야기들이 더 많이 있을 거라고요. 영상이 끝나고 사람들의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이제 참석자들은 자유롭게 작품을 감상하기 시작했어요. 지훈과 서리는 사람들의 질문에 답하며 전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저녁이 깊어갈 무렵 갤러리는 조금씩 한산해졌어요. 개막식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있었죠. 지훈과 서리는 마지막 작품, 서린과 지훈 앞에 서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계실까요? 서린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훈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분명히 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고 계실 거고요. 그림 속 두 인물처럼 이제 서로를 향해 조용히 미소 짓는 자매의 모습이 그림과 현실에서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엄마의 예언 혹은 소망이 실현된 순간이었죠. 갤러리를 나서는 길, 두 사람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맑은 밤이었어요. 서린이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LA 전시회가 끝나면.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언니와 계속 연락하고 싶어요. 가끔 만나서 엄마 이야기도 하고요. 서리는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물론이죠. 우리는 이제 가족이니까요. 거리가 멀어도 마음은 가까울 수 있어요. 두 사람은 밤거리를 걸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서리는 한국에서의 일을 마치면 LA로 돌아가야 했지만 지훈도 곧 LA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서로의 삶을 조금씩 알아가기 위한 첫걸음이었죠. 그날 밤 지훈은 엄마의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늘 그림을 그리던 자리였어요. 밖을 바라보니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조용히 나레이션을 시작했어요. 엄마는 세상에 이름을 남기지 않았지만 우리에겐 감정을 남기셨다. 한 사람은 그 사랑을 받고 자랐고 한 사람은 그 사랑을 기다려왔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림 속처럼 서로를 마주보고 있다. 지훈의 목소리는 부드럽게 공간을 채웠습니다. 서린이 옆방에서 나와 지훈 옆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죠. 어머니는 참 특별한 분이셨어요. 서린이 말했습니다. 그림을 통해 두 세계를 연결하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를 통해 그 연결은 계속됩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의 그림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되었네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서린이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가 우리 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창밖으로 부드러운 밤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엄마의 손길 같은 바람이 두 딸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지훈과 서린은 서로의 손을 잡았어요. 비록 뒤늦게 찾은 자매였지만 이제 그들은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엄마의 작업실을 어떻게 할까요? 지훈이 물었어요. 서리는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대로 두면 어떨까요? 가끔 우리가 그림을 그리러 올 수도 있고 엄마의 공간이 계속 남아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우는 미소 지었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저도 그림을 배워볼까 해요. 엄마처럼 잘 그리진 못하겠지만 꼭 잘 그릴 필요는 없어요. 서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림으로 마음을 표현하셨으니까요. 그게 중요한 거죠. 두 사람은 밤이 깊어가는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서로가 몰랐던 엄마의 모습, 그리고 각자의 삶에 대해서요. 서로 다른 세계에서 자랐지만 이제는 하나의 연결고리를 찾은 자매였습니다. 창가에 놓인 엄마의 그림 도구들이 달빛에 반짝였어요. 붓과 물감, 스케치북. 그 도구들로 엄마는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는 두 딸에 의해 계속되고 있었죠. 우리도 언젠가 우리만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지훈이 물었어요. 서리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의 이야기는요. 밤은 깊어갔지만 두 자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남긴 것은 단순한 그림들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두 세계를 잇는 달이었고 두 딸을 연결하는 끈이었죠. 그리고 그 연결은 이제 더 단단해져 갈 것입니다. 전시회장에 걸린 서린과 지운 그림 속에서 두 자매는 서로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리고 현실에서도 두 자매는 엄마가 꿈꾸던 그 모습 그대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선물은 바로 이것이었을까요? 서로를 찾게 된 두 딸, 그리고 그들이 함께 써나갈 새로운 이야기.